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고 송기정 선수가 보낸 엽서의 주인이 8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다룬 영화가 흥행을 예고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광주 전남의 이야기가 영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협동조합이 광주에서 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과 내부 자구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에너지 기업 500곳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너지밸리가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의 조기 구축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밸리가 지역 발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혁신도시 특별법과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안에 에너지밸리 지원 근거를 관련 조항으로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에너지밸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광주 전남을 핵심 거점 지구로 제주와 충남 등을 기능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지자체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 규모를 모은다면, 규모 경제를 실현한다면 충분히 이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고 나면 올해 9월 말 정기국회 때 발의될 전망입니다. 에너지밸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나 에너지 공공기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우선인 시장경제와는 달리 인간의 삶과 발전을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협동조합이 광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하루 100명가량이 찾는 우리밀 빵집입니다. 초기 자영업 형태에서 최근 5명이 공동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공동 투자로 규모도 키우고 협업과 결속으로 이익 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협동조합도 12명의 목공의 애호가들이 모여 가구도 만들어 팔고 기술 개발도 함께하면서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꾸미기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공방을 여러 명이 다수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바꾸면서 최소 5명 이상이 일자리 창출됐다고 보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된 지난 2012년 이후 광주에 등록된 협동조합은 550여 개. 인구 10,000명당 3.7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제조와 유통 서비스는 물론 청소나 건축, 공연과 예술 분야까지 웬만한 협동조합은 대부분 결성돼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세울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유행처럼 설립됐습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광주에서 영세 서민들이 노동력과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해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당연히 지역에 기여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순환 경제 시스템이 그럼으로써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닌가. 또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가 광주 공동체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광주에서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 내부의 자구책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일부 지역의 청소를 대행하던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13년에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한편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실현했습니다. 설립 초기 자금 마련이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지금은 지속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살 수 있게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준 부분이 저희들 스스로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이자 장이었던 거거든요. 광주 광산구와 북구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돕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이나 이벤트 행사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때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7억 원에 가까운 품목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규모 면에서 영세한 협동조합의 판로를 개척해주고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겁니다. 일반 시장 경제에서 대기업이랄지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더 낮습니다. 외부의 지원 못지않게 협동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세무나 회계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협동조합 내부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안팎이 조화될 경우 경제적 이윤보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는 보다 더 쉽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수산 피해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업계 단체 등과 연계해서 소포장 박스 제작 물류비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피해액만 1조 1,196억 원으로 전체 소비액의 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장기를 달고 시상식에 섰던 손기정 선수의 슬픈 심경을 담은 엽서가 몇 년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 엽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죠. 이 손기정 엽서의 주인공을 80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24살의 조선 청년은 우승 이틀 뒤 고국으로 엽서 한 장을 보냅니다. 받는 사람은 조선 전남 나주의 대정정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모 씨. 슬프다. 단 3글자뿐이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당시 심경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국경이 없었던,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국경에 닿을 수 없었던 한 식민지 청년의 슬픔과 회한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엽서는 몇 년 전 세상에 공개됐지만 손기정 선수가 누구에게 이 엽서를 보낸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엽서에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광주 MBC 취재 결과 이 엽서를 받은 주인공은 당시 손기정 선수와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순채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림픽 우승 다음 해인 1937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졸업 앨범입니다. 그 시절 이 학교에 다녔던 전남 출신 유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북 의주 출신의 손기정 군과 전남 나주 출신의 이순채 군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천재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다라는 거로 그 기억을 했고, 북쪽을 가시기 전에 안암동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채 선생은 해방을 전후로 월북했다는 사실 외에 생존 여부는 물론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아닌 친구에게 자신의 슬픔을 전했던 올림픽 영웅과 그 아픔을 함께했던 친구는 80년 전 조선에서 만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영화는 망한다. 얼마 전까지 충무로에 떠돌던 속설입니다.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영화 암살이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주에선 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봤습니다. 이후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담은 동주,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을 그린 귀향, 최근 조선의 마지막 황녀 이야기인 덕혜옹주까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된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광주 영화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주 양림동에서 14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또 조선 여성의 개화운동에 앞장섰던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과 그리고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빈민운동가 오방 최응종 목사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극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절 광주 충장로의 모습을 담은 신시야화와 나라를 지킨 안교홍의 삶을 재구성한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 등 일제시대 속 다양한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과 애국지사, 광복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민주의 종각에 모여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 행사를 한 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독립유공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929년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멀리 남비 쿠바에서도 알려져 교민들이 지지대회를 열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전남대 정예과 김재기 교수는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 쿠바 지방회에서 1930년 2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지지대회를 열고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자료를 발굴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쿠바 한인들은 지난 1905년 멕시코로 떠난 1033명 중 일부가 재이주한 노동이민자들로 이들 중 상당수가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주택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수류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6.25 전쟁 당시 사용하던 수류탄으로 보인다며 부식 등이 심해 폭발 위협성과 대공 혐의점이 없어 수류탄을 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센터에 접수된 다문화 가족의 상담 건수는 2,544건으로 이 가운데 85%가량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국제결혼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적 차이가 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여름 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광주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7,500여 마리로 이 가운데 30% 이상이 여름 휴가철에 주인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유기동물이 집중되는 배경으로는 주인의 책임감 부족과 무분별한 공급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 해조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의 다시마 생산량은 57,8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46.4% 줄었습니다.